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돕는 착한 예능, 심폐소생 프로젝트 폐업 요정입니다. 심폐소생 프로젝트 폐업 요정! SNS를 통해서 각각의 요정들이 사연 접수를 받았잖아요. 심폐소생 신청하신 사장님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폐업 요정 부르신 거예요? 완전히 그가 이 임대 관리를 제대로 못내요. 6일을 버틸 힘이 없어요. 그 2.5단계 만약에 내려가면은 아예 사람들이 안 다녀요. 맞아요. 그러니 이게 아예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으려고 결정적으로 생각하셨던 이게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네. 정말 구조를 잘 만든다고 그래도 다 소문이 났는데 그냥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도전을 하자 해가지고 형님 근데 라이브 커머스라고 아세요?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딱 켜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도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라이브 5분 전입니다. 각자 위치. 이거랑 엄마! 좀 있으면 수자 판매하거든요? 주변에 어머니 저기 모임 동창들이 계시면 소문 좀 많이 내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5, 4, 2, 1, 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심폐소생 프로젝트 폐업 요정! 6번 입어주세요, 6번. 4번 입어드릴게요. 13번? 이게 방수가 돼 있고요. 크로스도 되나요 하셨는데. 이렇게 매면요. 그렇죠. 손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축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어느 직접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를. 자, 종아리가 저는 종아리가 두꺼워서요. 레깅스를 못 입어요. 아니면 너무 답답해요.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비행기 한 12시간 쭉쭉쭉 타면 다리가 늘어나요. 붙잖아요. 약간 그 정도. 바람을 뺐는데 양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네, 네.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봐요. 바람 빼고.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죠? 자, 이만큼 신축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원래 몇 킬로 돌아왔어요? 네. 네. 이 정도로 신축성이 좋습니다. 완판될 때까지 이 10분 남은 기간 동안 네, 저는 뒤에서 계속 스쿼트를 하고 있겠습니다. 스쿼트 해주십시오. 네. 입어도 되고 어떻게 자. 입어도 자, 제가 계속 하고 있겠습니다. 이 땀 냄새, 네. 땀 냄새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부 입었습니다. 부부 입었습니다. 네. 후기 세 개. 조금 남겨주십시오. 2개 남았습니다. 2개. 자, 2개.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한 개. 분. 그 행운의 한 분은 한 개. 종료됐습니다. 예. 종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완판빵. 심폐소생 프로젝트 폐업 요정은 코로나19 속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 방송을 진행하는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위원들은 폐업 요정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MBC에서 제일 잘하는 거, 그동안 잘했던 게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의도는 MBC 정체성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다만 이제 이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돕겠다라는 선한 어떤 목적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게 과연 이분들이 폐업을 막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물고기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MBC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제 의도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착한 소비자가 좋은 시민은 아니에요. 그것이 동일한 의미는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착한 소비를 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타심을 통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되게 사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좋은 시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업 요정이
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좋게 보고 다만 폐업 요정이 되게 직관적인 제목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폐업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라기보다는 폐업을 되게 도와주는 오늘 그 남아있는 재고들을 다 이제 오늘 다 떨이로 폐업 다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가장 최선의 제목인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제목 때문에 그 직관적인 점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작진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사실은 소비자랑 굉장히 1차원적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그렇게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확 다가가는 직관적인 제목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폐업을 앞에 내세워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곧바로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목에서부터 이제 그 기획 의도는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처한 문제점들을 풀어갈 해법을 찾는 거 그런 데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그 파일럿 프로그램은 판매 비법이나 아니면 어떤 그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정보들은 조금 미약했던 것 같고 완판이라고 하는 성과 그다음에 예능적 재미 이런 데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폐업 위기에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프로그램의 착한 기획 의도는 좋았지만 자칫 일회성 도움에 그칠 수 있어서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폐업 요정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와 방송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제 그럼 이 심폐소생 이후에 계속해서 그럼 또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이 약성 재고들이 있는 상황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실시간 판매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에서도 그렇고 시청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도 맞는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폐업 위기에 처한 그 업장보다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광고적인 면이 좀 많이 보이긴 했거든요. 정규 편성이 된다면 이제 좀 그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너무 광고 같은 느낌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의 이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이후에 아주 새로운 그 장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과 접목시키는 것은 당연히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서 흐름에서 맞다고는 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이 폐업 요정에서 보여준 내용들을 보면 평상시 그 매출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매출을 그날 1시간 동안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순간의 용기나 북돋움을 줄 수 있지만 과연 이것들이 그냥 환상에 그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영업에 활용됐을 때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잘 구성해야만 도입한 의미가 살아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99년도 그 신동엽의 신장개혁 같은 경우가 저는 꽤 좋았던 그 선행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과 감동의 퍼레이드 신동엽의 신장개혁 제10호점으로 안내합니다. 제10호점 하루 매출액 2, 3만 원 순수 식당료인 부채 2,500만 원. 보기에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지금. 손님을 데리고 오고 가족밖에 가보자. 이거는 조금 어렵겠어요. 문제는 맛! 과감한 업종 전환이 요구됩니다. 독특한 소스를 사용한 감각적 스파게티가 일품인 파스타 요리의 한계. 맛을 좌우한 비법이거든요. 요거는 절대 비밀입니다. 제가 주방장의 날색에 두 손을 부여잡고 애원해보는 순씨. 진땀을 흘리던 주방장.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드디어 오케이.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가게의 어떤 영업 아이디어나 아니면 메뉴, 뭐 인테리어 이러한 것들을 폐업 직전에 있는 가게에 딱 적용을 시켜서 만들어주고 변화된 첫날의 매출을 가지고 이제 성공 여부를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분이 방송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근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거라서 이번 이 폐업 요정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영업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홈쇼핑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건 어찌 보면 단순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쇼호스트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능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토크도 하고 여러 가지 판매 이외의 부분들을 보여주죠. 걸 수 있거든요. 걸 수 있다. 옛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청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예능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예능과 라이브 커머스 모두 잘 조화가 된다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라이브 커머스는 제대로 된 심의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인 발언, 조금 더 뭐 자극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사실 마이리틀 텔레비전 시절 때부터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죠. 새로운 그 뉴 미디어의 굉장히 자유분방한 화법을 지상파의 플랫폼으로 옮겨오면서 어떻게 좀 순화시킬 것인가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라이브 커머스 예능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성이 굉장히 강한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나 지상파의 경우 공익적인 메시지와 어떻게 결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폐업요정 1회에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고객과의 소통이다. 이거는 사실은 방송의 근본적인 지향점과도 일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시청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제 저는 이런 형식이 이제 시대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태어난 것만은 분명한데 방송이 이제 홈쇼핑화 되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시청자들도 나중에는 어떤 소비자 정체성만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점들도 좀 이렇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떤 방송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선영 의원 얘기에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사실 이제 폐업 여정을 보고서 이게 그렇게 우려한다기보다는 종편이나 아니면 지상파에서 어떤 뭐 건강식품 같은 거 어떤 뭐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홈쇼핑 채널 틀어보면 바로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됐을 때의 문제라는 거 정말 이제 그 지상파의 공적 책무를 좀 벗어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와 방송이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폐업 요정에는 옷을 비롯해서 가방, 운동복, 소재화 등 다양한 제품 소개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였나요?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출연자가 이제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여성 운동 기능복 사장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장에 뛰어든 그 절박한 이유가 있었죠. 다리를 약간 절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았었거든요.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요? 아이 낳고 허리가 완전 디스크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제 재활치료 할 때 기분 전환 겸 이제 운동복 찾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제 몸에 안 맞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낳고 탄력도도 많이 떨어지고 근육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완해주고 좀 지지해줄 수 있는 운동복을 만들고 싶다, 내가.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엄마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없겠어요. 엄마들이 그런 운동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기혼 여성들이 어떤 돌봄노동, 가사노동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더욱 부담이 되는 그런 현실까지 같이 좀 한기를 하면서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들도 같이 좀 이런 운동을 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관심까지 유도를 했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 쫄깃한 반란 사장님의 사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동대문 가방 도매 사장님이 기억에 남는데 이제 이분의 사연 자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자영업자의 어떤 미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IMF로 이제 직장을 잃고 나서 이제 가방 장사를 시작했는데 해온 게 뭐냐 가방인데. 그래서 이제 가방을 처음에도 했는데 쉽게 안 되잖아요. 어렵죠 처음에 장사에. 그런데 누가 와도 손님들이 그냥 안 팔아줘요. 그럼. 근데 1년, 2년 지나가다 본 게 버텼죠 계속. 손님들이 이제 양면 있다고 하나씩 팔아주고 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잘 돌아갔는데 10여 년 돌아갔는데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 보따리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못 들어오죠. 그래서 참 저기뿐만 아니라 이 상가 자체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타격을 크게 입으신 거잖아요. 사실 이제 동대문도 그렇고 남대문도 그렇고 이제 그 관광 온 관광객들 큰 손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는 정말 굉장히 큰 위기에 몰리게 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제 한국 자영업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분위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상갑 지나는 분들이 지금 가방을 만들어요. 근데 그분도 어떻게
다 처자시키고 다 먹고 살려면 제가 오다를 받아서 그분들 갖다 드려야 알지. 그분들 열심히 제 가방을 만들어주잖아요. 국내 노동자의 인건비와 그 가족의 생활비까지 이것이 다 엮여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분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느끼게 해줬다는 면에서 좀 중요한 사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호점 그 성수동 수제화편 사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4호점 이 성수동 수제화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좀 잘 알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영부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의 신발을 제작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서 저는 나름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정된 어느 정도의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출이 50%나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우리 그 소상공인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실감할 수 있었고요. 또 유일하게 좀 완판을 못한 케이스였잖아요. 지금 보시면 수제화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중에도 나왔지만 신발은 신어보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특성상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8만 원이 높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날 소개된 어떤 제품 중에는 가장 좀 고가였거든요. 그럼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이렇게 보면 약간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제품을 갖다 놓고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뭔가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이 저는 좀 이 판매가 다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준비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보면서 뭔가 교훈도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이 심폐소생 프로젝트에 선정된 그 가게들의 사연을 보면은 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는 어떤 현실을 좀 대변하는 성격을 지닌 이들을 많이 선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호점, 2호점의 경우 뭐 2대, 동대문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특정 지역의 상권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런 현실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거리의 풍경들이 같이 제시가 되면서 아 저기가 저렇게 공실이 많아졌어? 뭐 좀 이렇게 시청자들에게도 좀 절박함이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3호점과 4호점의 경우도 그 개인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많은 어떤 협력 업체들의 어려운 현실까지 같이 생각을 하게 해줬잖아요. 매출이 올라갈 때쯤에 코로나 소식이 몇 달 뒤에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장은 완전히 문을 닫고 나오고 나서 같이 매출도 떨어지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인 여성분들도 엄청 많이 올 것 같은데. 승무원들. 승무원분들. 아니 비행기 안 타서 요즘에. 그러니까. 주머니. 그것도 맞 그런 거에 그게 다 여파가 오는 거야. 어떤 개인의 어려움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정말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선정자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업 요정에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폐업 위기에 사장님을 지키는 요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데프콘 씨를 비롯해서 김정근 아나운서, 안영미, 신봉선 씨 등 폐업 요정들의 불타는 판매 의지가 완판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활약이 돋보인 폐업 요정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신봉선 씨가 그냥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바로 뭐 홈쇼핑 곳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셔도 될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신봉선 씨가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딱 중심을 잡고서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영미 씨의 그 특유의 약간 19금 개그 같은 거, 애드리브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잘 안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신 이 가격으로 사실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10만 원이 넘는데 27,900원으로 오늘만, 지금만. 팔부. 블랙을 해보세요, 블랙. 네. 여러분, 이거 우리들끼리 알잖아요. 여자들 레깅스 할 때 이렇게 앞, 뒤 이렇게 알죠? 부끄러운 부분 알죠? 여기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 Y가 되는 궁금한 이야기 Y가 되는 그거 아시잖아요. 야, 그리고 거기는 SBS야. 굉장히 레깅스 입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두 분이서 그냥 뭐 개그 배틀을 한다, 애드리브 배틀을 한다고 하면은 웃길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커머스로서는 별로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신봉선 씨가 굉장히 능숙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안영미 씨의 그런 애드리브가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두 분의 조화가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데프콘 씨 같은 경우에는 메인 쇼호스트 역할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 도우미 역할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수제화 점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 수제화 장인과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폐업 요정 그 관련된 에디션 스니커즈도 같이 기획을 하시고 상품을 판매를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엠보싱 있잖아요. 그거 다 빼고 그냥 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데
보통 좀 그림이 그리시네요. 그래도 포인트를 조금 주자면 여기 뒤쪽에 있죠. 네. 요 뒤쪽에다가 문구를 넣는 게 예쁘게 나왔네. 이거는 그냥 오늘 아니면 못 사는 그런 신발이에요. 착화감은 일단 딱 표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딱 발에 들어가는 순간 저봐 약간 이런 느낌.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들고 기획한 사람이 같이 물건을 소개하고 판다는 점에서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고 좀 더 시청자들이 그 쇼호스트에 대해서 친근감이나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도 데프콘 씨의 활약은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폐업 요정이 이제 김정근 아나운서였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진행하진 않았지만 적재적소에 자신의 필요로 하는 그 빈틈을 되게 잘 파고들어서 되게 센스 있게 유연하게 대처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3호점을 방문을 했을 때 여성 운동복을 얼마나 기능적으로 편하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직접 남성 모델로 나서서 이게 쪼주리 레깅스를 입고 정말 편안한 그런 기능복이다라는 어떤 장점을 굉장히 좀 잘 부각을 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3호점 방송의 이름도 직접 지어줬잖아요. 운동 될 것 같아. 쫄깃한 반란. 아까 아줌마의 반란이라고 했으니까. 괜찮다. 쫄깃한 반란. 쫄깃한 반란. 이상하게 제 취향을 약간 저격한 그런 장면이어서 저는 그런 센스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전반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정근 아나운서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착한 예능을 표방하고 있는 2부작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폐업 요정. 만약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저는 상품을 그냥 완판하고 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장님 가게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품의 어떤 기능과 장점,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스트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사장님들의 사연을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만 이렇게 재현하는 거를 떠나서 좀 더 이게 라이브 커머스의 활력 있는 방송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파일럿에서는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홍보해주고 그다음에 영업에 어떤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준다는 면에서는 저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 프로그램이 기여할 것이냐, 이 점을 이제 살려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 라이브 커머스가 뭔가 현실적으로 출연진에게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뭐 심폐소생 프로젝트의 어떤 기획 의도를 계속 가져간다면 조금 더 목표를 합리적으로 가져가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격 할인을 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뭐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지 가격 할인을 했을 때 이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격 할인을 한다고 해도 대량 생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완판을 해도 경제적으로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향보다는 이제 앞으로 비대면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가 하나의 어떤 판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담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도움보다는 폐업 요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한 솔루션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는 착한 기획 의도로 만들어진 폐업 요정.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어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중 변화가 필요한 표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우리말 새로 고침입니다.